안녕하세요. 순살 에디터 신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대기업 공채를 안 뽑아서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의 문제인지 대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채 시스템의 문제인지 고민하던 와중에 해외에서도 대기업 관련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대기업들이 쪼개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글로벌 대기업들인 존슨앤존슨,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도시바, 이 회사들 모두가 회사를 사업부별로 쪼갠다고 발표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앞으로 이 회사들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한국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순살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회사들 모두 대기업이란 이런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 머릿속에 박아 넣어준 회사들이죠. 사업 분야를 계속 확장하면서 거대 조직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오랜 기간 글로벌 스케일로 보여줬던 회사들인데요. 오랫동안 사업을 확장해온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이 섞여서 존재하는 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구조가 복잡해지다 보면 경영상 주요 결정들을 내리기도 힘들고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도 힘든데요. 한 회사 내에서 부서별로 사업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고 해당 업무를 하느냐부터 잘했을 때 성과를 나누는 부분까지 애매하게 얽히면서 사내 정치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듯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회사들은 주식시장에서도 제 값을 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이 다른 비즈니스들이 묶여서 통으로 기업가치 인정을 못 받고 있느니 차라리 주요 부서들을 개별 회사들로 다 쪼갠 후에 분리 운영을 해서 각각의 기업가치를 다 잘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기업 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존슨앤존슨의 경우 소비자 건강 부문 그리고 제약 부문을 쪼개서 두 개의 상장사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건강 부문의 대표 제품들로는 피부 미용용품인 존슨즈 베이비, 뉴트로지나, 아비노 등의 제품이 있고요. 의료용품으로는 밴드에이드, 리스테린, 타이레놀, 아큐브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제품들이죠. 참고로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얀센도 J&J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건강 부문은 대표적인 저마진 저성장 사업부입니다. B2C, 즉 개인들을 대상으로 무지막지한 광고비를 태워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부인데요. 문제는 존슨앤존슨에서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제약 부문의 사업과 결이 너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제약 부문은 B2B 대상으로 병원이나 보험사, 그리고 정부 등에 영업하는 사업부고요. 존슨앤존슨의 미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업의 초심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돈 되는 사업을 먼저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성장성 높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찾게 되는 식으로 회사라는 게 확장되어 왔겠죠. J&J의 경우에도 전 세계에 베이비 파우더를 팔아서 벌어들였던 탄탄한 현금으로 초기 연구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제약 부문에 베팅했던 구조인데요. 만약 회사를 쪼개게 되면 기존의 회사가 합쳐진 상태로 존재할 때의 장점이 사라지긴 합니다. 다만 이건 다 회사 초창기 때 얘기고 각각의 사업부가 이미 너무나도 거대해진 상황이라 소비자 건강과 제약주를 쪼개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하나가 통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사업 전략이 명확히 다른 두 개의 사업부로 나뉘어 있는 게 더 관심이 가겠죠. 배당주 성향의 회사인 소비자 건강 부문과 성장주 성향 회사인 제약 부문을 비교해보고 본인 성향에 맞는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항공엔진 회사들로 쪼개서 상장사를 3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에 전세계 시가총액 1위를 찍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애플급의 회사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이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신용등급 AAA 등급의 회사였는데 지금은 BBB 수준에서 주가도 오랫동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GE의 역사를 빠르게 훑어보면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했던 전기회사가 모태가 되었고요. 1980, 90년대를 거치면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만물상 같은 대기업으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GE를 이끌었던 한때 전설적인 경영자로 추앙받았던 잭 웰치가 거침없는 M&A를 통해서 거대 기업을 만들어 놓았었는데요. 탈제조업을 꿈꾸면서 금융회사, 방송사, 의료기기 회사 등 영역 불문하고 광폭 인수 행보를 이어갔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금융회사인 GE캐피탈은 처음에는 산업용 장비와 가전제품 리스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추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까지 거래하는 종합금융사처럼 거대해졌었습니다. 아무튼 TV 프로그램부터 제트 엔진까지 다 만드는 거대한 회사가 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급 빚쟁이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부채 더미 속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와중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참고로 GE는 금융위기 당시에 워렌 버핏이 생명줄을 던져줘서 간신히 살아남았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후에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2018년엔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퇴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알짜 자회사들을 팔아서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금융회사 GE캐피탈 쪽에서 죄다 매각 중입니다. 부동산 보험 사업부도 떼서 매각했었고 올해는 항공기 리스 사업 분야 세계 1위인 에카스도 매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2등 업체인 에어캡이 사들이면서 항공기 리스 사업 분야에 대장이 하나 탄생을 했죠.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즈음부터 계속 몰락해가던 도시바의 경우 인프라, 전력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총 3개 회사로 2024년까지 쪼갤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사업부들을 찔끔찔끔 쪼개서 팔아왔는데요. 의료기기, PC, 소비자가전, 핵발전소 등의 사업부가 차례로 매각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도시바의 경우에는 올해 4월에 회사가 통째로 사모펀드에 팔리냐 마냐를 두고 금융시장에 핫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회사가 휘청되다 보니 경영진과 행동주의 주주들 간의 싸움이 격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올 봄 당시에 유럽계 사모펀드가 지분 100%를 인수해서 상장 폐지하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요. 워낙 거대한 딜이라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국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계속 싸우던 임원진이 단체로 사임을 하면서 흐지부지 되는 사건이 있었죠. 150년 역사의 도시바는 현재 전자제품과 인프라 등의 산업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일본 가전 분야에서는 선구자적 기업인데요. 도시바 창업자가 미국에서 에디슨을 만나서 백열 정부를 일본에 들여오기도 했었고 냉장고와 세탁기 등도 일본 최초로 개발했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발명하기도 했던 회사가 바로 도시바죠. 다만 2006년에 올인해서 사들였던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2008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콤보를 맞고 위기가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원자력 발전 수요가 줄었는데 진행하던 프로젝트들마저 GG를 선언하고 2017년에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 회사인 도시바의 재무 상태도 나락으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부를 쪼개서 매각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백색 가전과 의료기기에 이어서 알짜 사업부였던 반도체 자회사까지 매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알짜 회사들까지 다 파는 와중에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회사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시바는 도쿄 증시에서도 2부로 강등되었다가 올해 들어서야 다시 일부 복귀에 성공을 했죠. 잠깐 짚고 갈 재밌는 점은 도시바가 울면서 매각했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현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현재 반도체 시장의 핫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먹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3위급 업체인데요. 4위인 웨스턴디지털과 6위인 마이크론이 모두 사들이고 싶어 했었고 현재는 웨스턴디지털과 합병 논의 중인 상황인데요. 둘 중에 누가 사든지 최소 시장 2위 아니면 아예 1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라 시장의 핫 이슈입니다. 물론 도시바도 완전히 손을 턴 건 아니고 경영권을 매각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분 40%를 들고 있는 이대주주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회사 쪼개기, 사업부 매각 등의 극단적인 결정 뒤에는 도시바 사례에서 말씀드린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입김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도 삼성물산과 현대차 지분을 사서 경영진을 압박했던 엘리엇, KTNG 경영권을 위협했던 칼 아이칸, 그리고 대한항공 경영권을 위협했던 KCGI 같은 투자자들이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이들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지분을 산 후에 회사를 여러 개로 분리시키거나 전략을 수정을 해서 각각의 기업 가치를 따로 받으라고 경영진을 압박하는데요. 어느 정도 여론몰이까지 성공을 하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엑시트를 하거나 실제로 기업 분할을 통해서 매각한 돈을 챙겨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GE를 쪼개려는 투자자는 바로 서드 포인트인데요. 순살에서도 여러 번 다룬 회사이지만 주요 글로벌 대기업들을 쪼개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